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시장입니다. 오늘도 현장 리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현장도 저번 현장처럼 굉장히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랍니다. 특별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출발! 오른쪽에 보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현관 공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현관문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어진 지 26년이 돼서 굉장히 노후했는데 그 부분을 필름 작업으로 아주 탈바꿈 시켜드렸어요. 문은 연 그레이 톤으로 필름 작업을 해드렸고, 이 틀은 화이트로 필름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어락이랑 우유 투입구, 말발굽, 이런 현관문의 액세서리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딛고 있는 부분 바닥에 타일입니다. 기존에는 한 번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은 타일이었어요. 그 타일 위에 포세린 계열의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연그레이 톤인데 이 집 분위기는 오크톤과 화이트, 살짝 연그레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뒤로는 현관장이 있습니다. 현관장은 손잡이를 없이 푸시 타입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경첩이 유압을 받고 있어서 누르면 다 열리진 않지만 간단하게 열려서 이걸 잡고 이렇게 여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게끔. 가까이서 보시면 이 경첩이 누르면 락이 걸리고 다시 눌리면 다시 풀리는 형태의 푸시 타입 경첩입니다. 그리고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커다란 전실 거울이 있는데요, 전실 거울 주변으로 은은하게 간접등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천장에 있는 센서가 인체 모션에 반응을 하면 양쪽에 있는 매입등이 켜지고, 신발장 하부 쪽으로도 간접등을 넣어놔서 하부 간접등도 같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 거울 주변에 있는 간접등까지 같이 켜지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현관이 무척 밝죠? 중문도 궁금하실 거예요. 뒤로! 현관을 들어오면 옛날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복도형이 아닙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로 향하는 문이 있는데, 중문을 설치를 해서 좀 공간 분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중문은 제이스토리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작까지 한 철제 중문입니다. 철제 중문 소재는 갈바고, 철제 중문의 색상은 화이트로 제작을 했고, 유리는 투명 유리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특별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부를 보시면 이 철제 중문을 지탱하고 있는 힌지입니다. 하나로 힌지라는 제품인데요, 이 힌지는 어떤 부분이 좋냐, 대부분 중문하면 여닫이 중문이겠죠. 여닫이 중문은 안으로 당겨서 열거나 밀면서 열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로 힌지를 사용하시면 상가에 접목되는 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도 열리고 바깥으로도 열리는 아주 짱인 제품이죠. 이런 제품은 사실상 주거 공간에 접목시키기 어려운데 정말 고심 끝에 이 중문을 접목시켜 봤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굿입니다. 주문은 왼쪽 문이 주문이고 오른쪽 문은 고정문이에요. 이 오른쪽 문도 제가 밑에 힌지를 지금 적용해 놓아서 열립니다. 안으로도 열리고 밖으로도 열립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큰 짐이 들어올 때는 문을 활짝 다 열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끝! 잠깐! 출발하기 전에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진 폭탄!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거실 화장실이 나옵니다. 거실 화장실은 요즘 많이들 유행하는 그런 마블과 뭐 진한 계통의 타일이 아닌 그냥 무난하게 눈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베이지 계열의 타일을 사용을 했는데요. 타일의 질감은 살짝 돌 질감이 나는 샌드 타입의 타일입니다. 세면대는 일반적인 세면대가 아닌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직각형 세면대를 사용을 했고, 이 수전은 이 컨셉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무광 스텐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지금 간접등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수납장은 미닫이가 아닌 플랩장 타입의 수납장을 적용을 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미닫이 도어는 이 유리가 절기가 되어 있으면서 이 가운데에 단차가 생겨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통유리로 넓게 제작을 해드리고 싶어서 플랩장 타입의 상부장을 선택했고, 사이즈를 보시면 일반적인 슬라이딩 도어보다는 이게 상부장 높이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간접등을 은은히 매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를 설치를 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에서 물을 쓰면 물이 튈 수 있으니 샤워 파티션 형태가 아닌 샤워 부스 형태를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샤워 부스는 테두리가 블랙으로 심플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 또한 검정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거실 화장실은 최대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30년 된 이 오래된 집은 처음에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서 벽체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등도 정말 많이 어둡고 정말 끔찍합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런 상태였다고요. 하지만 이제 포인트를 방들이 아닌 거실과 주방 쪽에 아주 힘을 강하게 줬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 위쪽으로 보이는 간접등이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 등박스는 저희가 간접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소비자분을 위해서 거실부터 주방까지 이어지는 등박스를 제작해 드렸는데요. 거실은 메인 등이 없어도 간접등만으로도 충분히 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은 거실 확장을 하면서 발코니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우수관이었겠죠? 우수관 부분을 저희가 목공 작업으로 감싸면서 에어컨이 들어갈 부분 또한 간접등을 매립을 시켜 드렸습니다. 소파 맞은편 TV가 배치될 공간도 상부에 간접등을 매립을 해서 은은하게끔 또 연출을 했고요. 거실 베란다 공간이 없어지면서 안방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공간은 시스템 도어를 설치해서 단열 효과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안방 베란다는 간단한 빨래를 건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고,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실외기가 밖에다 매달지 못하는 아파트예요, 이 공간도. 그렇기 때문에 안방 베란다에 또 실외기실을 짜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거실 쪽에서 사용하는 에어컨과 안방 쪽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배관을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배관 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합을 한번 보실까요? 안방에서 나오는 배관과 거실에서 나오는 배관 두 개의 배관을 제가 서 있는 부분까지 배관 작업을 미리 해놓고, 이 안에 실외기를 놓으면 루버 셔터로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레버를 아래로 돌리면 루버 셔터가 열리면서 실외기에 있는 열을 배출을 할 때고, 루버 셔터를 닫으면 실외기를 켜지 않을 때 단열 효과를 줄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공간엔 간단한 수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반으로만 제작을 해드렸고요. 실외기에서 또 소음이 날 수 있으니 앞에 도어를 달아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 주방입니다. 주방이 어땠느냐고요? 이랬다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부분에 주방 베란다로 통하는 벽체가 서 있었고요. 또 여기에도 벽체가 서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도 기둥이 서 있었고 또 이쪽에도 벽체가 서 있었는데요. 이 벽체를 모조리 다 허물었습니다. 불법 아니냐고요? 불법이 아닌 구청에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속을 밟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 벽체 자체가 일반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이었고 그 구조물은 ARC 블럭이라는 석고 벽돌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 철거를 했고요. 이렇게 아주 개방감 있는 주방을 만들어 냈습니다. 상부장은 과감하게 제작을 안 했고요. 포인트로 우드 필름을 써서 선반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가운데 후드를 화이트 후드를 제작을 해드렸고 또 남는 공간에 똑같이 선반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사실상 상부장이 있으면 수납이 많이 되긴 하지만 또 쓸데없는 짐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들어오시는 소비자분께서는 미니멀하게 상부장을 과감히 포기하셨습니다. 상부장이 없는 선반과 하부장 사이에는 작은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화이트 계열의 무광 타일이고요. 하부장은 화이트 무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상판 또한 크림색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 밥솥과 전자레인지는 수납장을 열면 이 안 공간에 배치를 하시면 되고 이 전자레인지를 배치했을 때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도어를 또 달아드렸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전자레인지 사용 빈도가 많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는 배치가 되지 않았지만 인덕션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주방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개수대입니다. 원래 개수대 위치는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인덕션 자리에 개수대가 있었는데 그 개수대 위치를 저희가 설비 작업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남편과 아내분께서 마주 보면서 식기를 씻을 수 있도록 수전을 옆에 배치해 드렸고요. 이쪽에서도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설거지를 할 수 있겠죠. 이건 정말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소비자분께서 좋은 자료를 찾아주셔서 아주 결과물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인덕션이 놓을 자리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1구짜리 인덕션이 또 배치될 예정인데 개수대 공간도 양쪽에서 쓸 수 있게끔 했고 쿡탑 공간도 두 군데서 쓸 수 있게끔 또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하부에는 또 밥솥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요. 아 참, 제가 서 있는 공간에는 김치 냉장고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실 여기는 베란다 공간 중에서도 가스 밸브가 있는 곳입니다. 아, 가스 밸브가 어디 있냐고요? 그거는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숨은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스 계량기가 여기 있어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려서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제작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걸 가리면 안 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냉장고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원래는 주방 베란다였어요. 이 주방 베란다 공간을 가벽을 만들어서 냉장고가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어서 빨리 냉장고를 넣고 싶네요. 냉장고 공간이 있으면 또 세탁기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세탁기를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좁은 주방 베란다를 냉장고와 세탁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주방 공간이 기역자 구조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여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큰 식탁을 좀 놓기는 그렇고 집 컨셉 분위기에 맞게끔 화이트와 우드 계열의 원형 식탁을 배치를 했는데 그 위로 식탁등 하나를 심플하게 설치해드려서 두 분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참,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또 디자인해드린 부분인데요. 안방으로 들어가는 방과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이 복도 사이에 목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목봉이 뭐냐고요? 여백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얘가 불까지 나와요. 어떠세요? 목봉 뒤에 간접등을 매립하여 벽체 쪽으로 빛이 나갈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안방으로 가볼까요? 안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제가 서 있는 곳이 침대 머릿맡이 될 공간이고요. 그 위로 아직은 시공이 되지 않았지만 벽걸이 에어컨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벽걸이 에어컨을 시공하면 이 배관 자체가 이 벽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모습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가벽을 제작해서 배관을 안으로 가려드렸고요.
그 배관을 가려드리면서 돌출된 벽을 이렇게 간접등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 침대를 배치하시고 맞은편에는 붙박이 장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앞에는 화장대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배치를 해드렸고, 오른쪽에는 옷이나 살림살이를 수납할 수 있도록 미닫이 붙박이장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소재는 다 무광 화이트고 손잡이도 화이트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화장대에서 간단한 스위치가 있어서 전등이 켜지고 꺼질 수 있도록 따로 스위치를 제작해드렸고, 콘센트가 있어서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쓸 수 있게끔 콘센트도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하부에는 액세서리 서랍도 있어서 필요한 액세서리를 또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 겸 또 수납장입니다. 화장실로 가보시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은 일반 여닫이 문이 아닌 미닫이 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도 돌출되어 있는 백색 손잡이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열면 화장실이 나옵니다. 화장실은 거실 화장실과 똑같은 바닥 타일과 벽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이 화장실의 포인트라고 하면 여기는 건식 화장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샤워를 하지 않고 간단한 세면과 손 정도 씻고 메이크업 정도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좌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컨셉에 맞게끔 우드 패턴의 수납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타원형의 도기를 설치했고, 수전은 스텐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거울은 800파이짜리 원형 거울인데 이 거울 주변에서도 은은하게 간접등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면서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아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현장에 특별함이 있다고.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구독자분의 집을 인테리어를 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박수! 제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뢰를 해주세요. 이렇게 견적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공사 문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또 어떻게 인연이 잘 닿아서 제가 또 이렇게 이쁜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이 구독자분께서는 서울 개포동 쪽에서 정비소를 운영을 하시는데, 원래 위례 신도시에 살다가 성남 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고 또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소비자분은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굉장히 간접등을 좋아하세요. 메인 조명을 꺼도 그냥 은은한 간접등으로만 생활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간접등을 굉장히 많이 좋아한답니다. 집에 있으면 좀 아늑하고 포근한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메인등이 아닌 좀 간접등만 켜고 지내는 편인데요. 이 소비자분도 저랑 그런 취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족하고 이 소비자분도 정말 만족했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독자분께서 이번에 출산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저희 공사 도중에 출산을 하게 돼서 현장에 많이 못 와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바쁘신 와중에 계속 저랑 이런 의사소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생아들을 위해서 이 자재는 모두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고, 살짝 여유가 있어서 베이크아웃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이 끝날 때마다 리뷰 영상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해주실 텐데, 제가 그 한 분 한 분 다 응대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랑 또 인연이 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작업을 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 채널 많이 홍보해주세요. 정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